흔들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거라는 형으로 송은 아우의 나라로 형제지간을 맺으면서 중국 대륙의 패권은 거란이 차지하게 됩니다. 송과 거란의 관계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서희의 단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은 고려는 송나라와는 완전히 교류를 끊은 것일까요?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최근 이 거리는 송나라 때 모습 그대로 조성됐다. 이 거리에서 당시 개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려란 이름이 들어간 간판도 눈에 띈다. 당시 이 거리엔 실제로 고려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这个地方就是宋代的五朝门，就在这儿。当时这个街，这个很宽的，180步，很宽的。 송나라를 찾은 고려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우선 송나라의 문화였다. 실제 외국으로 반입이 금지됐던 책과 불경조차 고려론 유입이 될 정도로 송과 고려의 교류는 각별했다. 거란과 국교를 맺고 송과 단교한 뒤에도 고려는 송과 문화 교류를 끊지 않았다. 在这个时期呢，宋朝也顾不得和高丽讲究那么多了，因为宋朝它这个国策就是对外就是这个一般就是和讲和，它不太争竞，不像这个唐朝那么强盛，那么强硬非要你来我这儿怎么样，来我这儿进贡你。所以在这个时期，高丽和宋之间这个关系在表面上看是中断了，实际上民间的还像过去一样。 송대 개봉거리의 모습을 풍속화로 담은 청명상하도. 국제 무역 도시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그림의 길이만 해도 약 12m. 여기엔 당시 개봉거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거리는 온통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와 낙타로 가득했고 오가는 길목과 포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각국의 상인들이 집결하던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특히 송나라는 여기에 고려인을 위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인 고려정을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한다. 송에서는 고려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 상인들이 오게 되면은 고려 상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면세입니다. 세금 면해줬어요. 그래 가면서 고려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갖다 바치면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국의 체면 때문에 이제 송이요? 예, 훨씬 많이 주는 거죠. 뭐 많을 때는 뭐 10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줍니다. 고려에 특혜를 주면서 송나라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소동파는 그 폐해를 지적하고 고려와의 무역을 끊자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리기도 했다. 고려가 정치적으로는 거란과 관계를 맺으면서 송과는 무역으로 이득을 보고 송나라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고려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오히려 고려의 사신을 조공사에서 국신사로 승격시킨다. 고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송나라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实际上就是国书，现在就说是带的国书，大使来了递交国书啊，这个国信实际上也就是从这个意思上发展过来的啊，它代表是国家的正式使团。朝贡使呢，你正式的我也可以称为朝贡使人，你民间的使臣来了，也可以称为朝贡使。 서희의 담판 후 고려는 송나라를 외국의 국제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이용했다. 특히 고려와의 국교 단절이란 극한 상황은 송나라가 고려를 더 극진하게 대접하는 계기가 됐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무역만이 고려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송과의 단교. 그러나 고려는 송으로부터 잃은 것이 없었다. 서희의 담판 이후 고려는 송의 연호 대신 통화라는 거란의 연호를 쓰기 시작한다. 대신 고려는 군사강국인 거란으로부터 강동 육주를 인정하게 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얻는다. 만약에 거란과 관계를 안 맺고 계속 적대 관계를 한다면은 지금 참 나라 전체가 어디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대에 세면서 실제는 또 송에 가서 모든 걸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로서 힘의 균형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견제 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두 나라의 모순을 이용해가지고 양쪽에 다 이득을 얻는 겁니다. 조선시대 한족 대신 오랑캐인 거란과 국교를 맺은 서희를 조선의 사대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에도 서희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거란 소손령과 서희의 담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진족의 침입으로 국경이 혼란했던 조선에서 강동 육주를 개척한 서희의 외교력은 더욱 돋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 사대부 자제들이 조정의 벼슬을 익히기 위해서 하던 이 벼슬 놀이판입니다. 윷놀이 하듯이 이 막대를 굴려서 이 말단 관직에서부터 이 영의정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난 정승이나 또 관직에 있었던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곤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역사상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그런 내각 드림팀을 뽑는 방식으로도 이 놀이가 진행되곤 했는데 이때의 예조판서, 즉 오늘날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서희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조선시대 이 오랑캐 국가인 거란과 국교를 맺고 하루아침에 중화국가인